프랑스 해군 항공대라팔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함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시 제공. 세계일보 프랑스 해군 항공대라팔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함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 사진. 프랑스 다소의 라팔은 AESA 레이더 장착이 다소 늦었지만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한다. 유럽이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F-21을 개발할 당시 독일은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대스텔스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설계를 갖춘 전투기 개발로 선회했다. 전투기는 한번 개발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특히 F-35처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기체는 더욱 어렵다. 반면 레이더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출력이나 파장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 KF-X에 탑재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방위사업청 제공시 제공. 세계일보 KF-X에 탑재될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방위사업청 제공. KF-X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격력은 다른 기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다면 2030년대에도 일선에서 활동할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유럽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기종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셈이다. 반면 공격력을 갖춘 KF-X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항공무장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포스트 KF-X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산 FA-50 경공격기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 개량까지 더해지면 공군력 증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어 항공우주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FA-50은 필리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어서 기술적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검증된 기체로서 해외 수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기계가 T-50 훈련기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카이 제공시 제공. 세계일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기계가 T-50 훈련기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카이 제공.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무장체계는 스텔스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KF-X도 무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전력 증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사업청은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한 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종 조립 착수로군요. 기본 외형 틀골조 제작은 마무리한 것 같네요.
저기에 항전 장비 하나, 둘 장착하고 지상시험 들어가겠죠.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졌다는 건 그만큼 개발자, 연구자분들의 노고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과 KF-X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중간 단계 영상은 KF-X가 한참 제작 중으로 이상 없이 진행 중이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목적 같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꾸준히 KF-X를 지지하고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공군 일동을 위한 KF-X 개발 이상물을 알리는 알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지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어야 국회 정책 통과, 예산 심사가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두 번째 타겟은 아무래도 인리가 아닌가 합니다. 꾸준히 흔들리던 인리, 국회가 KF-X 추진을 강조하면서 인리 기술진을 다시 보냈고 거의 같은 시기에 분담금 1,000억 정도 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담금은 자연 같은 걸로 협상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추가 분담금이 인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리 반응은 AESA 레이더 개발 소식과 함께 꽤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쐐기를 박으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꾸준히 인리 방출과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도리어 인리를 자극했을 수도 있죠. 이러다가 한국이 정말로 자기들 방출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 연계할 수도 있겠구나. 자기들이 없어도 KF-X 생산에는 차질이 없겠구나. 나중에 부랴부랴 구매하느니 지금 고분고분 협력해서 뭐 하나라도 알아가자. 뭐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세 번째 타겟은 국내 KF-X 반대 언론, 유튜버들을 향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누이 해왔던 얘기가 KF-X는 페이퍼 기체다. 실패를 감당하는 것보다 F-35 물량 구매가 훨씬 싸다. KF-X 예산으로 F-35를 더 구매하자. 그거였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 곳곳의 국방 예산들이 코로나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F-35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립 공장도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 덕에 하락하던 F-35 가격 사정은 반등했습니다. 덩달아 F-35 유지비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비싸다고 말 많던 그 F-35 유지비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체들은 레이더든 뭐든 다운그레이드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려 해도 그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돈은 돈대로 나갈 것이고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할 테니 헐기러지는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전력 누수도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KF-X는 모든 면에서 시작은 고만고만할지라도 업그레이드가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공군이 KF-X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처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국산 전투기가 20여 년 만인 내년 5월쯤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일호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정익사업부문 상무는 KF-X 개발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KF-X는 삼성 휴대폰과 반도체, 현대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2002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 이때 카이에서 3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KF-X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구조물,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성능 측면에서 극한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KF-X 개발 착수 시점에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해 위기를 넘겼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 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 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우수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해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PDR에서 엔진의 공기 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 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공기 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아름답지 않은가? 또한 초음속 성능을 위해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엔진, 착륙장치, 2차 동력장치, 비행저 액추에이터 등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포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량 절감 포상 제도는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카이도 T-50 개발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면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다. 도면은 PDR 이후 15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KF-X 도면은 13,700장에 달한다. 그 결과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항전 장비의 국산화 결정으로 KF-X 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 만약 개발이 지연되면 항공기 개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 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 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130여 대의 항공전자 성능 개량 사업에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현세대 전투기들의 항전 장비 발전 속도와 부품 단종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별 1에서 2회의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가 보편화되고 있다. K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 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4대 항전 장비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체계 개발 기간 시제기 6대와 지상 구조시험체 2대를 제작한다. 또한 우리 공군의 F-4 및 F-5 대체 물량, 인도네시아 공군 소요량을 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 물량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 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KF-X 성능 검증 항목은 요구도 1만 천여 개, 감항인증 기준 750여 개의 매우 방대한 규모다. 시험 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해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